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제약회사 일라일릴리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와, 저 이거 처음 훑어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렇죠. 2025년이 그냥 좋은 해가 아니라 뭐랄까 거의 회사의 역사를 새로 쓴 수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약 한두 개가 대박난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오늘 이 컨퍼런스콜 녹취록이랑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릴리가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성공을 발판으로 2026년 이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에서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숨은 릴리의 큰 그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 네. 첫째는 모두가 주목하는 2025년의 그 경이로운 재무 성과, 과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는가. 둘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 중인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파이프라인. 네,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상상도 못했던 분야로 막 뻗어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2026년의 전망, 그리고 그 길에 놓인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경이롭다는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전체 매출이 652억 달러. 2024년보다 45%가 늘어난 수치인데 이게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가능한 성장률인가요? 그렇죠.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대기업이 1년에 10%만 성장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45% 성장은 거의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수치예요. 이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있습니다. 아, 그 두 약이요? 네. 이 둘을 묶어서 인크레틴 계열 약몰이라고 부르는데 4분기에 이 주요 제품군 매출만 91%가 늘었어요. 잠시만요. 인크레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저희 같은 비전문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인크레틴은 사실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호르몬이에요. 아, 원래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는 췌장을 자극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게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배부르다 이런 포만감을 느끼게 하죠. 아하. 일라이 릴리는 바로 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모방한 거예요. 그 효과를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든 약을 개발한 거죠. 와. 그러니까 혈당도 잡고 체중도 줄이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좋았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니까 이제 미국 인크리틴 시장의 60.5%를 차지하면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를 앞섰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시장의 리더 자리를 완전히 굳혔죠.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릴리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제조시설 확충에 무려 5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나와요. 55억 달러요. 네, 이건 그냥 공장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 수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와, 금액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물론이죠. 바로 거기서 릴리의 진짜 전략이 보여요. 릴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제약사에 머물려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기술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거죠. 아, 기술 기업으로? 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앞으로 신약 개발이 실험실의 시험관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실리콘에서 먼저 일어날 거라는 뭐랄까 선언과 같아요. 와, 2025년 자본 배분 현황을 보면 R&D에 109억 달러, 설비 투자에 78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이건 현재의 성공을 미래의 지배력으로 바꾸기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현재 실적도 놀랍지만 그 돈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가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미래, 즉 다음 세대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현재의 성공을 넘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릴리의 인크레틴 기술을
일종의 아이폰 같은 핵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이폰이요? 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는 그 플랫폼 위에서 대성공을 거둔 첫 번째 킬러 앱인 셈이죠. 아, 이제 릴리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앱들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폰과 앱스토어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그럼 첫 번째로 준비 중인 새로운 앱은 뭔가요? 바로 편의성이라는 앱이에요. 오르푸글리프론이라는 이름의 먹는 약, 즉 경고용 치료제죠. 아, 먹는 약이요? 네, 지금까지 나온 약들이 효과는 좋아도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사를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 ATN 메인테인이라는 임상 결과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기존 주사제로 체중을 감량한 환자들이 이 먹는 약으로 바꾼 후에도 감량된 체중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매번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치료를 이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먹는 약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판도를 바꿀 수 있죠. 그럼 편의성 말고 효과 자체를 극대화하는 더 강력한 앱도 준비 중인가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레타트루타이드예요. 레타트루타이드. 네, 자료에서는 3중 작용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네, 3중 작용제라니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네요. 기존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의 마운자로가 2개의 다른 인크레틴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했다면 이건 이름처럼 3개를 동시에 공략하는 거예요. 아, 3개를요? 네, 쉽게 말해 엔진을 하나 더 단 셈이죠. 그 결과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거고요. 트라이엄프4라는 임상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68주, 그러니까 약 1년 반 만에 평균 체중의 29%가 빠졌어요. 29%요? 100kg인 사람이 71kg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거의 다른 사람이 되는 수준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 임상에 참여한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76%나 줄었다는 거예요. 와, 심지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참가자 8명 중 1명 이상이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이건 단순히 살이 빠져서 기분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비만 치료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아까 말씀하신 앱스토어 비유가 점점 더 와닿아요. 비만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니까 관절염이라는 다른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플랫폼이 또 어떤 다른 앱으로 확장될 수 있나요? 면역질환 분야로도 뻗어나가고 있어요. TOGA PSA라는 임상이 있는데요. 네. 기존 면역질환 치료제인 탈치에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함께 투여했더니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났어요. 이건 비만을 그냥 살이 찐 상태가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질환으로 보고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의외의 내용이 발견했어요. 신경과학 분야요? 아, 네. 브레니파타이드라는 물질로 알코올 사용 장애나 니코틴 중독 같은 중독 문제를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만 치료 기술이 어떻게 중독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저로선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게 바로 인크레틴 플랫폼의 무서운 잠재력이에요. 인크레틴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이 소화기관뿐만이 아니거든요.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뇌의 보상회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 뇌에도요? 네, 그런데 이 뇌의 보상회로라는 게 음식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알코올, 니코틴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갈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 릴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인크레틴 기술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다른 종류의 갈망, 즉 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탐색에 나선 거예요. 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공한다면 정말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살 빼는 약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를 조절하는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릴리는 완전히 인크레틴에만 올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계속 챙기고 있나요? 물론 다른 분야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항암제 분야의 백혈병 치료제 제이필카 같은 경우 기존 표준 치료법에 비해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80%나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인크레틴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확보했지만 다른 분야의 포트폴리오도 탄탄하게 관리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과거의 성과부터 미래의 파이프라인까지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2026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전망과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2026 매출 목표를 800억에서 830억 달러로 제시했던데 이것도 2025년 대비 약 25%나 더 성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자신감이죠. 하지만 동시에 발표 자료에서 역풍, 즉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했어요. 아, 역풍이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2026년에는 약값이 10% 초중반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러게 잘 팔리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니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하지 않나요? 여기에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어요. 네. 첫째는 미국 정부와의 메디케어 접근성 확대 협약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보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면서 약가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릴리 다이렉트를 통한 새로운 가격 정책입니다. 아, 그 릴리 다이렉트요? 환자에게 직접 약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가격 정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릴리 다이렉트는 단순히 약을 파는 채널이 아니에요. 이건 릴리가 전통적인 제약사의 역할을 넘어서 환자와의 관계를 직접 소유하려는 아주 근본적인 사업 모델의 변화를 의미해요. 아, 지금까지는 제약사, 보험사, 의사, 약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환자와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릴리 다이렉트를 통해 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고객을 만나겠다는 거죠. 이미 100만 명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해요. 마치 IT 기업들이 중간 유통망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파는 D2C 모델 같네요. 제약회사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정말 새롭게 들려요. 바로 그거예요. CEO가 직접 이걸 화장품 시장에 비유하면서도 우리 제품은 심오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차이점을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히 마케팅 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자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구독 모델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개입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건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큰 도박이기도 합니다. 도박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기존의 파트너였던 보험사나 유통업체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 생태계를 흔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릴리는 가격을 일부 낮추더라도 더 많은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일종의 박리담회이면서 동시에 고객 락인 전략인 셈이죠. 특히 앞으로 나올 오르포글리프론 같은 경구용 약물은 이 전략에 아주 잘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주사를 망설이던 새로운 환자들을 이 편리한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전체 시장의 파이 자체를 치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라이 릴리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네요. 처음엔 그냥 젯바운드라는 엄청난 약을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본 건 한편의 거대한 전환서사 같죠. 오늘 일라이 릴리의 실적 발표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보니 세 가지 핵심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첫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라는 강력한 엔진으로 이뤄낸 2025년의 경이로운 실적. 네. 둘째, 인크레틴이라는 핵심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면역학, 신경과학까지 뻗어나가는 마치 앱스토어처럼 확장되는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하락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릴리 다이렉트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 환자와 직접 연결하며 성장을 이어가려는 2026년의 담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네, 릴리의 성공은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가 만성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고 있죠. 비만이라는 하나의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관절염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독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릴리가 비만에서 여러 질병의 뿌리를 찾아냈듯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근본 질환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 뿌리 질환 하나를 치료함으로써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수많은 질병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환 말입니다.